네, 안녕하세요. 흡스 글로벌 아카데미 특강을 하게 된 한국외국어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임승호라고 합니다. 네, 오늘 강의할 내용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빅데이터, IoT, AI와 관련된 개념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융합한 융합교육의 흐름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내용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시대에는 데이터의 홍수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데이터 홍수에 대한 소개를 드리고 이런 데이터 홍수 시대에서 컴퓨터 공학과 관련된 주요 기술인 빅데이터, IoT, AI에 대한 개념적인 내용을 개론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개념적인 내용이 바탕으로 향후 주도할 주요 기술과 이제 교육에 대해서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하는 입장에서 그 교육과 그 다음에 융합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이런 AI와 AI 융합 교육이 어떻게 실현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 사회는 이제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산업혁명은 18세기부터 쭉 진행되어 온 이제 그런 혁명이죠. 처음에 이제 1차 산업혁명이 18세기에 영국에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이 산업혁명은 영국의 증기기관의 개발과 그 다음에 기계화를 통한 혁명이 되겠습니다. 인간의 이제 노동이 기계로 이제 바뀐 그런 산업혁명이 되겠죠. 이게 이제 18세기에 이제 시작된 것이고 그 이후에 19세기와 20세기 초반까지 전기 기술의 발전으로 전기 기술의 기반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전기가 굉장히 실생활에 유용하게 쓰이는 산업혁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량 생산이 통해서 굉장히 물건의 대량 공급, 그 다음에 다양화가 이루어진 시대입니다. 그 이후에 19세기 후반에 컴퓨터라고 하는 기계가 나왔고요. 컴퓨터라는 기계와 통신을 연결한 인터넷을 연결해서 컴퓨터끼리 데이터를 주고받는 정보화 사회가 도래했습니다. 이런 정보화 사회가 현재까지 도래해 왔는데 2016년 이제 다보스 포럼에서 향후 시대는 이런 시대를 넘어서서 모든 것이 연결되고 이 연결된 사물이나 기기들 간에 지능이 결합돼서 이제 보다 지능적인 사회로 진화할 것이라고 하는 게 4차 산업혁명이 주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기술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술은 기존의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발전된 어떤 정보 기술에다가 지능이 결합되는 지능정보 기술이 가장 핵심적인 이제 기술이고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각 사회의 모든 분야에 이런 기술이 적용돼서 산업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4차 산업혁명에서 컴퓨터 공학 분야의 주요 기술이 아까 말씀드린 빅데이터, IoT, AI와 관련된 기술인데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나누면 빅데이터, IoT, AI를 이제 이런 이제 기술들을 이제 ICT 기술이라고 하고요. 이런 ICT 기술에 ICBAMS라고 하는 키워드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I는 IoT고요. C는 클라우드, B는 빅데이터, A는 AI, M은 모바일, S는 시큐리티가 되겠습니다. 이런 세세한 기술들이 사실은 하나하나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제 하나하나의 기술들인데 이런 기술들을 서로 결합해서 지능정보 기술을 만들어내고 이런 지능정보 기술들이 각 분야에 이제 적용될 거라고 하는 것이죠. 각 분야는 이제 물론 여기서 나오는 것들은 이제 주로 이제 기기들이나 컴퓨터 공학의 여러 가지 전자 기기들을 이제 바탕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로봇이라든지 자동차, 그다음 슈퍼컴퓨터, 핸드폰 같은 스마트폰 기기들을 바탕으로 굉장히 많은 모든 사회 분야에 이제 적용될 것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의 도래에서 그 주요 기술들의 이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이제 컴퓨터 공학 분야에서 주요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 빅데이터, IoT, AI에 대한 개념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왜 데이터냐라고 하는 건데요. 현대 시대는 데이터의 폭증의 시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3차 산업혁명 시대에 컴퓨터와 인터넷을 기반으로
사람들 간의 정보와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대가 도래 있고요. 그런 기술들이 점점 발전을 해서 지금 3G라든지 4G, 5G 그리고 컴퓨터도 유선 인터넷에서 무선 인터넷으로 점점 이제 발전을 하면서 데이터가 굉장히 폭증을 하게 됐고요. 근데 그런 폭증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그 중요한 의미 있는 데이터를 뽑아내느냐가 중요한 화두가 되었습니다. 그런 기술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됐고요. 가장 대표적인 기업으로 구글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 잘 알고 있는 구글은 1998년도에 스탠포드 박사과정 학생 2명이 설립을 한 회사입니다. 그 회사는 1998년도에 이제 인터넷이 처음 이제 시작되고 활성화될 때 인터넷에 있는 정보들을 잘 검색할 수 있는 검색 엔진을 개발한 회사고요. 그 검색 엔진을 기반으로 정보를 어떻게 잘 제공할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을 이제 개발한 거죠. 그 이후로 이제 모바일, 안드로이드와 같은 모바일과 그 다음에 인공지능, AI 기술을 넘어서서 현대 전 세계 글로벌 1, 2등을 다투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스마트폰과 이제 IoT 이런 것들이 이제 세계의 이제 풍속도를 이제 바꾸면서 빅데이터라고 하는 이제 기술이 나왔고요. 이런 빅데이터라고 하는 기술이 데이터를 정보를 수집하고 그 다음에 저장을 하고 가공을 하고 검색을 해줄 수 있도록 만드는 기술들을 총 합해서 빅데이터라고 하는 기술로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라고 하는 기술은 사실은 이제 굉장히 이제 복잡하고 광범위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기술을 개발하고 연구를 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개념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학문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는 학문적으로는 3V라고 하는 이제 기술로 개념적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데이터에는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잘 어떤 산업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이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특징은 이제 볼륨, 벨로시티, 그 다음에 버라이어티입니다. 여기 하나 더 추가를 하면 이제 밸류라고 하는 기술을 포함할 수가 있는데, 볼륨이라고 하면 데이터의 양입니다. 데이터의 양이 이제 오늘날 굉장히 폭증을 한다는 거죠. 데이터를 저장하는 단위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컴퓨터에서는 바이트라고 하는 단위를 씁니다. 데이터를 저장하는 단위는 바이트인데 오늘날에 이제 바이트를 1000배하면 킬로바이트고요. 킬로바이트를 1000배하면 메가바이트. 메가바이트 1000배는 기가바이트. 그 다음에 테라바이트, 페타바이트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수십 배, 수천 배의 데이터가 이제 표시하는 기술들이 있는데 오늘날에 이제 하루에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데이터가 하루당 수십 페타바이트 이상의 굉장히 큰 데이터가 이제 폭증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폭증하는 데이터에서는 중요한 데이터도 있고 중요하지 않은 데이터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수집, 저장, 가공하고 검색하는 이런 기술에서는 이렇게 폭증하는 데이터에서 자기가 어떤 산업에서 적용할 데이터를 어떻게 선별하고 가공해낼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벨로시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연관이 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데이터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바뀐다는 거죠. 이건 이제 폭증과 조금 다른 측면은 데이터의 변화량이 굉장히 빠르다는 겁니다. 어제 생산된 데이터가 오늘 필요 없을 수도 있고요. 기존의 데이터가 변형 왜곡돼서 새로 생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적용할 기술들이 나중에 적용될 수 없는 이제 그런 굉장히 빠른 기술의 변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버라이어티인데요. 데이터가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이제 늘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광범위한 데이터를 어떻게 선별해서 쓸 거냐. 그 다음에 거기다가 데이터에 가치를 부여하면 그 데이터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데이터가 된다고 하는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굉장히 빠른 분야에서 이제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폭증되는 데이터를 어떻게 선별하고 저장을 하고 가공을 할 거냐가 굉장히 빅데이터의 중요한 이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IoT, 인터넷 오브 띵스라고 하는 이제 기술인데요.
인터넷,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사물 인터넷이 되겠고요. 이제 이런 IoT라고 하는 기술도 지금 사실은 이제 굉장히 핫한 키워드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런 용어가 나온 것은 이제 1999년 말입니다. 즉 2000년대에 시작되기 전에 나오는데요. 이런 IoT라고 하는 용어를 정의한 이제 학자는 MIT의 케빈 에이스턴이라고 하는 교수입니다. 이 교수는 IoT를 뭐라고 이제 미래 사회가 이제 IoT 사회로 변화될 것이라고 이제 예측을 했는데요. 그 기술은 뭐냐면 사실 이제 RFID도 하나의 기술인데 RFID 및 기타 센서를 일상생활에서 모든 사물에 이 센서를 탑재를 하고 모든 사물을 인터넷에 연결을 해서 그 연결된 사물로부터 모든 센서 정보를 수집을 해서 다 연결한다는 거죠. 그렇게 연결되는 기술이 사물 인터넷 기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상은 하나하나 모든 사물에 이제 아이디를 부여를 하고 모든 사물을 이제 구분할 수 있고요. 그런 구분된 사물로부터 데이터를 다 수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사물, 공간, 데이터가 이 모든 사물이 연결돼서 정보가 생성, 수집, 가공되는 기술이 이런 IoT 기술입니다. 이런 IoT 기술은 이제 크게 이제 다섯 가지 기술로 이제 다섯 가지 세부 이제 컴포넌트로 이제 구성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서비스,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 시큐리티입니다. 먼저 이제 사물 인터넷은 디바이스가 있어야 되고 모든 사물들 센서들에게 아이디를 부여해야 되고 그것들을 IP망에 올 IP라고 하는데 IP망에 네트워크로 연결을 해서 하나의 플랫폼화 시킵니다. 이렇게 플랫폼화 시킨 IoT 플랫폼 안에 각종 이 IoT 센서들을 활용한 서비스를 올릴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걸로 뭐 헬스케어, 스마트홈, 뭐 스마트 공장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올린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물들도 마찬가지고 아까 빅데이터도 마찬가지고 이 데이터들은 이제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시큐리티를 얹은 기술들이 이 IoT의 주요 컴포넌트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IoT를 적용한 응용 분야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볼 수가 있고요. 뭐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IoT 기반의 헬스케어, 그 다음에 IoT 기반의 자동차를 연결한 커넥티드 카 기술, 그 다음에 비즈니스 기술, 유통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 팩토리나 뭐 헬스케어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는 기술들이 될 수가 있겠고요. 요즘 이제 굉장히 이제 기술 개발이 활발한 분야가 이제 커넥티드 카와 유통입니다. 커넥티드 카는 자동차들이 물론 이 자율주행 같은 것들은 AI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자동차들이 서로 이제 센서들로 다 연결되는 거죠. 연결된 자동차들 간에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뭐 차량 간격 유지라든지 그 다음에 교통 흐름량을 파악한다든지 그런 기술들이 IoT 기술들의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통은 아마존 같은 기술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튼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마트에 장보기를 갔을 경우에 마트에 이제 물건을 담은 다음에 그냥 그 물건을 들고 나오면 됩니다. 그러면 그 마트에 물건에 붙어 있는 센서들을 다 태깅을 해서 계산을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술들이죠. 이런 기술들은 이미 실생활에 이제 적용되고 있는 이제 기술들이 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AI라고 하는 기술들인데요. 가장 최근에 핫한 이제 기술들이 그 기술 분야가 되겠습니다. AI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이제 1955년도에 이제 사망을 했는데 그때쯤에 컴퓨터라고 하는 게 이제 막 태동되던 시기입니다. 그런 시기에서 컴퓨터를 보고 이제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어떤 말을 했냐고 이제 남아있냐면은 컴퓨터는 놀랍게 빠르고 정확하지만 멍청하다. 그렇지만 사람은 굉장히 인텔리전트하지만 느리다. 그래서 이 둘을 결합하면 굉장히 상상할 수 없는 힘을 갖게 된다고 하는 이제 예측을 했는데요. 그래서 컴퓨터에서 AI의 가장 핵심은 컴퓨터에 지능을 부여하는 거죠. 지능을 부여하는 방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AI는 컴퓨터에게 어떻게 지능을 부여하느냐 이제 그런 기술인데 AI의 기술은 최근에 이제 굉장히 핫한 이제 트렌드로 핫한 기술로 이제 부상을 해서 그 실생활에 적용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AI라고 하는 학문 분야는 컴퓨터의 발전과 시작과 동시에 이제 발전된 기술입니다. 즉 1970년도, 80년도에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됐고요.
그런 연구들이 오늘날에 와서 이제 계속 진화를 하고 있는 이유는 컴퓨팅 테크놀로지가 발전한 거죠. 즉 예전에 AI 알고리즘들을 실제적으로 구현해주는 컴퓨터 반도체라든지 컴퓨터 속도가 이제 받쳐주질 못했었는데 최근에 그런 뭐 병렬 처리라든지 아니면 알고리즘 기술들이 굉장히 발전을 하면서 AI 기술들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분야까지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AI 진화의 가장 이제 키워드는 AI 진화가 될 수 있는 가장 키워드는 이제 알고리즘의 발전과 컴퓨팅 기술, 그 알고리즘을 구현하고 실행시킬 수 있는 GPU와 같은 이제 컴퓨팅 기술들인데 그 기술들에서 AI 알고리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머신러닝이라든지 딥러닝이라고 하는 기술들입니다. 그래서 이 기계가 지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지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계에다가 기계 학습을 시키는 거죠. 학습을 시키는 방법을 지금 여러 가지로 이제 진화시킬 수가 있는데 초창기에 이제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기술들이 도입이 됐습니다. 머신러닝은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기계의 많은 데이터들에 대해서 기계에다가 학습을 시키는 것입니다. 학습을 시켜서 어떤 데이터가 다시 들어왔을 때 그 학습된 어떤 모델링을 바탕으로 현재 들어오는 입력되는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라고 하는 것을 예측을 해내는, 추론을 해내는 이제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은 어떤 통계적 기반을 바탕으로 여기서도 이제 데이터가 중요하게 되겠는데요. 수많은 데이터를 통계적 기반으로 기계를 학습시킨 다음에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론을 해내는 거죠. 딥러닝이라고 하는 기술은 조금 더 발전을 시켜서 이런 학습하는 이제 방식을 인간의 뇌세포를 뉴럴 네트워크를 모델링을 해서 굉장히 네트워크화 시켜서 학습을 하는 방법을 고도화시킨 이제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AI 기술들이 진화하면서 이제 AI 기술들은 굉장히 사회 각 분야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과장되게 얘기하면은 전 사회의 모든 분야에 이제 적용되고 그런 기술들이 계속 발전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이제 사례들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I 응용 분야는 굉장히 광범위한데 그래서 이제 가장 이제 초창기에 이제 시작됐던 게 이제 AI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퀴즈 대결입니다. 그래서 IBM에서 이제 개발한 이제 왓슨이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있는데 그 인공지능은 그 TV 퀴즈 쇼에 나가서 사람과의 대결에서 이제 우승을 하는 이제 그런 결과를 낳은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이제 이세돌 바둑 기사와 대결을 한 알파고가 있습니다. 이런 알파고도 그 딥마인드라고 하는 회사에서 딥러닝 기술을 적용을 해서 알파고라는 인공지능 바둑을 이제 만들었고 인간의 대결에서 이겼죠. 그 다음에 이제 최근 이제 핫한 이제 분야가 모든 이제 자동차 회사들이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자율주행의 가장 대표적인 기술인데요. 자율주행은 그 자동차를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그 화면이 이제 들어야 되죠. 그 화면에 사물을 인식한 다음에 그 속도와 물체 인식을 기반으로 주행을 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물체 인식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인공지능의 대표적인 기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 번역, 최근에 이제 번역과 같은 통번역 기술에도 언어와 언어들 간에 번역을 하는데도 그 언어들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들어오는 문장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기술들이 AI의 이제 대표적인 이제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빅데이터, IoT, AI에 대한 기술들에 대해서 그 개념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 이런 기술들이 굉장히 컴퓨터 공학 분야에서 중요한 기술들이라고 앞으로 이제 지금 현재도 굉장히 많이 이제 개발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 기술들을 이제 융합한 기술들을 이제 개발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IoT, 빅데이터, AI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고, 이제 현재 사회는 이런 하나의 기술들만 이제 떨어져서 기술들이 만들어지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모든 기술들은 서로 이제 결합되어 있습니다. 결합되어 있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빅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는 사물 인터넷으로부터 데이터를 모을 필요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런 데이터들을 모아서 수집, 저장, 가공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문제고요.
AI를 통해서 어떤 이제 추론을 한다든지 번역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도 이 기계를 학습시킬 백데이터가 이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세 개의 기술들을 결합해서 4차 산업혁명의 주요 산업 분야로 모든 산업 분야에 이제 번져 나갈게 될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이제 그런 이제 시대가 계속 흘러가고 있고 이제 이런 이제 기술들을 융합하거나 결합하거나 혹은 이런 이제 직접적인 개발이 아니더라도 이런 기술들을 이해를 하고 그 이해한 기술들을 바탕으로 본인들의 전공이라든지 도메인 난리지에서 어떻게 적용을 할 거냐가 굉장히 교육에서 지금 그 연구되고 있는 화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결론은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어떤 독립적인 학문이 아니고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뭐 데이터 말씀드린 데이터가 구조화된 데이터든 구조화되지 않은 데이터든 그런 데이터들을 이제 뽑아서 이런 데이터들을 분석을 하는데 과학적인 기법, 뭐 공정, 알고리즘, 그 다음에 시스템들을 적용을 해서 분석해내는 기술. 그래서 이제 하나의 기술이 아니라 이게 영어로 보면 멀티 디스플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다학제 학문을 융합한 그런 기술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하는 학문이라든지 이런 기술들은 최근 2010년대 중반부터 우리나라가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아니죠. 지금 전 세계의 기술을 주도하고 있는 주로 이제 미국과 같은 대학들이 보면 미국의 이제 탑 공학이라든지 탑 스쿨을 보면 예를 들어서 MIT, 스탠포드, 뭐 카네기 멜론, 그다음에 UIUC 같은 이제 굉장히 탑 스쿨들을 보면 이런 데이터 사이언스에 대한 전공들, 그다음에 데이터 사이언스를 융합한 뭐 학부라든지 대학원 전공들을 새롭게 계속 그 발굴해내고 개설하고 학생들을 모집을 하고 학생들을 양성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이제 산업적으로 보면 이런 이제 기술들을 어떻게 향후 발전시켜 나갈 거냐. 좀 더 거창하게 이제 산업적으로 보면 1차 산업, 뭐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을 보면 기존의 1차 산업은 영국으로부터 태동했죠. 증기기관과 기계혁명은 영국이 시초였고요. 그 다음에 2차 산업과 3차 산업은 미국입니다. 미국의 전기기술, 전기공학과 컴퓨터공학 기술을 발단으로 그래서 뭐 세미컨덕터 반도체라든지 컴퓨터를 기반으로 하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미국. 그다음에 그 미국을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을 따라간 나라들이 일본과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이제 반도체에서는 이제 거의 이제 미국을 따라잡은 수준이죠. 그래서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컴퓨터 기술들은 이제 왔는데 그 향후는 어떻게 될 거냐? 향후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진정보라고 했는데 지금도 당연히 현재는 미국 주도입니다. 미국 주도인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이제 교육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게 됐고 앞으로 이제 패권이 여기에 좌우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컴퓨터 공학 분야에서 IoT, 빅데이터, AI와 관련된 주요 기술적인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기술적인 개념이 이제 융합을 해서 결국엔 데이터를 융합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향후 이제 뭐 교육이라든지 산업 분야가 이제 그런 식으로 컴퓨터 기술 위주로 나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이제 기술 방향에 맞추어서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이런 이제 AI와 관련된 융합과 학제 간 융합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을 하고 제공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한국외국어대가 외대는 이제 어문 중심이긴 하지만 공대가 있습니다. 공대가 이제 IT 위주로 공대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공대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사업을 정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에서 소프트웨어 교육과 AI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고
전국의 각 학교를 선발해서 소프트웨어 중심 교육을 시키는 그런 사업인데 한국외국어학회에서도 이런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을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이런 교육을 하고 있고요. 이 교육의 중점 방향이 AI 시대를 개척하는 글로벌 융합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것을 위해서 뭐 소프트웨어 전공 교육, 융합 교육, 그다음에 뭐 산학 연계 교육, 그다음에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다양한 소프트웨어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진행을 하는 이제 주관학과는 컴퓨터공학부와 정보통신공학부가 되겠고요. 원래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컴퓨터 교육과 관련된 컴퓨터 공학과 관련된 교육을 하면서 거기에 다양한 학문 간 융합을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구체적으로 전공 관련해서는 AI 전공 전문 트랙을 크게 이제 뭐 비전 앤 로보틱스, 내셔널 랭귀지 프로세싱, 자연언어 처리, 그 다음에 웹, 모바일, 네트워크 시스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핵심과 심화 교육,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트랙들을 세분화시켜서 이렇게 이제 교육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과 더불어서 이제 한국 외대 차원에서 이런 AI 중심의 융합 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융합 전공 과정을 여러 가지 개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융합 인재 양성을 하기 위해서 이제 외대에서 강점이 있는 언어와 그 다음에 글로벌, 지역학, 그 다음에 경제, 그 다음에 문화 콘텐츠를 결합을 한 여러 가지 융합 교육을 개설하고 있고요. 융합 학과로는 뭐 ELLT라든지 GBT 이제 이런 학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융합 전공을 한 융합 전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학생들이 자기 전공을 넘어서서 또 다른 전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전공이 되겠는데요. 뭐 융복합 소프트웨어라든지 뭐 언어공학, 바이오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AI 융합, 데이터 사이언스, 비즈니스 어널리틱스 같은 여러 가지 융합 전공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빅데이터, IoT, AI에 대한 이제 개념과 그 다음에 학문 간 융합, 그 다음에 한국 외대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AI 관련된 교육과 융합, AI 기반의 융합 교육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향후에는 이제 데이터의 시대라고 하는 것이고요. 데이터를 융합하는 기술들, 즉 컴퓨터 공학 관점에서의 기술들이 향후 교육이라든지 인력 양성에 필요한 기술들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향후 진로라든지 전공을 선택을 할 때 이런 사회의 트렌드를 잘 이제 고민을 해보고 전공 선택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이상으로 간략하게 소개드린 내용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